죽으면 편해. 엄마가 입버릇처럼 한 이 말은 나에게 아주 완벽한 말이었다. 엄마가 아빠와 다툰 후 내게 화풀이할 때, 남동생이 속을 썩여 하소연할 때마다 죽는 상상을 자주 했다. 매정한 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암에 걸린 건 다 너 때문이야. 죽음은 생각에만 그치지 않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엄마를 모진 병에 걸리게 한 천하의 나쁜 딸인 나는 천륜을 끊기 위해 삶을 포기하기로 했다. 우리 딸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어. 걱정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유독 엄마와 딸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억적같이 내 식구를 먹여 살렸다. 하지만 집에서도 편히 쉬질 못했다. 아빠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장남인 남동생은 밖으로 나돌았다. 그래서였을까? 엄마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딸뿐이었다. 가여운 엄마에게 나라도 기둥이 되어주고 싶었다. 우리 딸 덕에 그나마 웃네. 엄마한텐 내가 있잖아. 하지만 나는 어느새 엄마의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지 애비 닮아서 제대로 된 게 없어.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아빠에 대한 불만과 겉돌기만 하는 아들에 대한 아쉬움을 나에게 쏟아부었다. 그리고 아빠와 남동생에게 바라는 기대를 나에게 걸었다. 우리 딸은 무식하고 게으른 아빠랑 남동생이랑 달라.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어릴 때부터 엄마의 남편과 장남 노릇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 역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 옆집에는 날씬하고 이쁘기만 하던데 없는 돈에 학원까지 보내줬잖아.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그럴 때마다 엄마를 원망하기보다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점점 내 속은 타들어갔다. 다행히 서울에 취업을 하고 떨어져 지내며 우리 관계가 조금씩 괜찮아지려던 때에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다. 나쁜 년, 지혜미가 아파서 검사도 받았다는데 전화도 안 하고. 네 애미 혈액암이란다. 신나지? 2시간 뒤에 결과 나온다고 해서 시간 맞춰 전화하려고 했어. 미안해. 나는 또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다. 마치 내가 엄마에게 암세포를 심은 것처럼. 그때부터 엄마의 모든 원망과 분풀이를 받아냈다. 엄마가 아픈 후 죄인처럼 병수발을 홀로 맡았다. 가족 모두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다. 네 아빠랑 남동생은 손이 야무지지 못해. 속만 터져. 이런 건 딸이 하는 거야. 누나가 엄마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았잖아. 퇴원 후에도 엄마를 살뜰히 챙겼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도 차리고 같이 고스톱도 치고 매일 밤 마사지도 해줬다. 우리 딸 덕에 이런 호사를 누려보네. 엄마 사랑해.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니 다시 평범한 모녀 사이로 돌아간 듯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고 본가로 내려가는 날 엄마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딸과 다시 떨어져야 해서 슬퍼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에라이 망할 것.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미역국 하나도 안 끓여주고 내가 가서 후련했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픈 엄마 대신 약 처방, 짐 정리를 하느라 깜빡했을 뿐인데 못된 딸이 되었다. 30년 동안 나는 엄마에게 부끄러운 딸이었다. 평범한 외모에 직업 전문학교 출신. 죽자 살자 공부한 끝에 30이 넘어 공무원에 합격했고 처음으로 엄마의 자랑이 되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 새끼가 나랏밥을 먹다니.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진작에 할걸. 얼마 후 승진까지 해서 기쁜 마음으로 본가에 갔다. 떠나는 날엔 엄마에게 드릴 용돈도 준비했다. 그런데 어쩜 돈 한 푼 안 보태는 네 애비랑 똑같아. 여기 있는 내내 얻어먹기만 하고. 안 그래도 용돈 드리려고 했어. 이젠 공무원 됐다고 총구석에 사는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고 무안을 주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잘하면 분명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는 엄마에게 그저 감정 쓰레기통이었던 것을. 엄마는 지금까지 아들과 남편보다 딸인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강요했다. 그렇게 엄마의 그늘을 먹고 자란 나는 마흔이 다 되어갈 때까지 자책과 우울에 빠졌고 그때마다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생존 본능이 강했던 걸까? 아니면 아직도 엄마와의 관계를 풀고 싶었던 걸까? 죽음은 매번 실패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빠져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하셨어요. 이제 나쁜 생각은 관두고 치료에 열중하도록 해요. 그 전에 본가에 가서 일기장을 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15살의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서요.
유라 씨는 왜 아직도 15살의 자신에게 집착하나요? 아직도 본인이 바뀌면 달라질 거라 생각하나요? 혹시 아나요?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을지. 유라 씨는 아직도 엄마를 짝사랑 중이네요.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할 걸 알면서 아직까지 집착하잖아요. 맞는 말이다. 엄마와의 천륜을 끊으려고도 했지만 아직 엄마와 헤어질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괜찮아요. 유라 씨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고 있던 내가 점점 어려졌다. 15살, 11살, 5살.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웠다. 애교가 많은 성격이었다면 잘 지낼 수 있었을까?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딸이었다면. 나는 오랫동안 문제의 화살을 내게 돌렸다. 그런데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라는 한마디에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다. 어쩌면 엄마와의 문제의 답을 찾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탓이 아니란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 30년 넘게 엄마의 그늘 아래에서 우울감에 허덕였던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상처를 끌어안고 살던 나를 치유하기 위해 써내려가다